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인크루트의 최경호 강사입니다. 자, 오늘은 신한은행 채용 분석편을 준비를 했는데 사실 지금 채용 공고가 떠 있죠. 그리고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면서 재빠르게 확인을 하시라 말씀드리는 가운데 내일이면 추석입니다. 여러분들 추석이라서 그게 명절이 그렇게 밝게 다가오진 않으실 것 같은데 저 역시도 과거에 추석 때 힘들었던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똑같은 상황을 저 역시도 겪었는데 잘 헤쳐나가시면은 여러분들이 보지 못했던 영상이라든가 그런 단위들을 조금 이번 추석 연휴 기간에 가족과 함께 즐기시면서 이런 영상들도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취준생으로서 명절이 힘들기도 하지만 이 고비가 지나고 나도 명절은 항상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이 이번 추석을 연휴를 좀 보람차고 알차게 보내셨으면 하는 마음에 이 강의를 준비를 했고, 또 바로 실시간으로 이 채용 분석편 이후에 자기소개서 편까지 준비를 하셔서 추석 연휴 기간에 자기소개서를 완벽하게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을 해보면은 첫 번째, 제가 항상 넣는 사진이죠. 지금 연예인 써니 사진이 있는데 신한은행의 써니뱅크라고 여러분들 많이 아실 거예요. 따뜻한 금융을 이끈다 해서 써니뱅크로 했고, 저는 참 사실 모델이 너무 마음에 드는데 어쨌든 이런 신한은행의 써니뱅크 사진 한번 가져왔습니다. 자, 보시면은 2016년도 하반기 신한은행의 키워드를 한 3가지 정도로 잡았습니다. 조금 포괄적으로 잡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 디지털 키오스크다. 두 번째는 베트남, 인도네시아어라는 키워드만 일단 잡아놨는데 이후에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마지막으로는 IT, 이공계, 우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자세하게 말씀드리면서 혹시라도 이 신한은행 편을 보시기 전에 다른 은행에 관련된 예를 들어서 국민은행이라든지 우리은행 이걸 보지 못하신 분들은 반드시 확인하시면서 각각의 은행의 키워드는 어떻게 되고 동일한 단위들을 어떻게 가지고 가는지를 여러분들이 꼭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로 보시면은 일단 디지털 키오스크라고 해서 여러분들 좀 많이 보셨던 내용일 것 같아요. 스마트 점포라고 하죠. 무인 점포. 굉장히 좀 우울하게 이 내용을 받아들이는 분들이 계시는데, 왜냐하면 나는 지금 신한은행에 지원을 할 건데 무인 점포다 이러면 그럼 행원들이 필요 없지 않느냐, 이런 형태로 조금 우울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근데 은행권이 현재 다양하게 변화를 하는 모습을 갖추고 있고 IT 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당연히 이러한 스마트 점포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확인하면서 은행들이 어떠한 형태로 비즈니스를 운영을 하고 있구나. 예를 들어서 임대 점포, 이제 쉬고 있는 점포를 어떠한 형태로 운영을 할지에 대해서 예를 들어 부동산 투자라든가 임대 사업들에 진출하는 이러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더 자세하게 확인을 하신다면은 내가 은행에 들어가서 곧 잘리는 거 아니야 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접근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들이 굉장히 많아지기 때문에 그런 형태로 접근하지 마시고 변화하는 과정 중에 은행이 지금 서 있구나 라는 형태로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조금 어떤 내용들을 한번 준비를 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은행권에서 최초로 운영하는 스마트 점포이다 라는 내용을 담고 있고, 두 번째로는 여기에 이제 행원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신상명세 같은 거를 확인할 수 있도록 바이오 인증을 하고 있죠. 바이오 인증이라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의 예를 들어서 생체 많이 확인하신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생체 인식이라든가 혹은 지문 인식 이러한 형태로 간략하게 제가 말씀드리면은 바이오 인증이라는 게 주제에서 조금 벗어날 수 있겠지만 한국 인증 기관에서 건당 수수료를 정확하긴 저는 얘기는 못 드리겠지만 한 5, 6원 정도 받으면서 바이오 인증을 거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한은행이 지금 현재 은행권 최초로 스마트 점포를 운영하고 있구나. 무인 점포라는 거죠. 그리고 이 무인 점포를 통해서 107가지의 은행 업무를 볼 수 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변화의 가운데 신한은행이 주도적으로 이끌고 있구나라는 형태를 좀 아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 제가 준비한 게 사실 국민은행이라든가 우리은행에서는 점포수가 사라진다 우울한 얘기를 좀 말씀드렸는데 이번에는 조금 다른 얘기로 은행권의 ATM기 설치 현황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사실 제가 근무를 할 당시에 ATM기라는 게 은행권의 최대 혁신이었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혁신이 없었던 은행에서 ATM기는 정말 혁신이었다.
그런데 또다시 이제 그 혁신적인 장치가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재 증감률을 보시면은 2016년도와 2012년도를 비교했을 때 제일은행은 44개가 늘어난 반면에 기타의 기업, 신한 이런 은행들은 80개, 200개 이러한 형태로 ATM 기가 점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ATM 기기가 점점 줄어들면서 스마트 점포 형태로 스마트 점포를 운영할 수 있는 기기 장치가 들어간다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형태를 좀 아셨으면 좋겠고, 대리점이 아니라 이제 지점이 점점 사라지는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또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은행원의 역할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은행원은 좀 더 고객에게 친밀하게 고객에게 전략적으로 특화된 상품을 제안하거나 상품을 파는 형태를 담당을 한다면 기본적인 아까 말씀드린 107가지의 업무들은 이제 스마트 무인 점포에서 담당을 할 것이다 라는 형태로 좀 접근하셨으면 좋겠고, 다음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여러분들 은행에 가보시면은 다양한 상품들이 있죠. 여러분들이 또 은행에 관련된 공모전을 준비하든지 대외 활동을 하다 보면 각각의 은행의 상품들을 굉장히 많이 조사를 하셨을 텐데, 은행들이 정말로 다양하게 제휴를 맺어서 상품들을 내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대림 코퍼레이션이라는 인테리어를 담당하는 전문 회사와 함께 신한은행이 제휴를 맺어서 이런 마이홈 인테리어 대출이라는 상품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은행이 정말 이제 유통 혹은 IT, 건설업계까지 진출을 하면서 제휴를 맺어서 고객들이 필요한 정보와 고객들에게 필요한 특화된 상품들을 제공하려고 정말 노력을 많이 하고 있구나. 그 중에 다양한 상품들 중 하나가 마이홈 인테리어 대출이다. 이러한 형태로 여러분들이 접근하시면은 예를 들어서 포괄적인 정부 전략적인 차원에서의 상품을 제시를 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국민은행에 지원할 때는 국민은행의 특화된 상품 단위를 자기소개서에 적는다든지 혹은 신한은행에 이번에 입사 지원을 하신다면은 마이홈 인테리어 대출이라든가 아니면 신한은행에서 영위하고 있는 다양한 상품들을 여러분들이 제시를 하신다면 이 학생은 정말 우리 회사에 관심을 갖고 있네. 그리고 이러한 제휴를 맺는 이유까지 여러분들이 자세하게 설명을 하신다면 전략적인 생각을 많이 하고 있구나. 그리고 많은 조사를 했구나. 라는 차원에서 여러분들의 자기소개서가 평가가 될 거라고 자신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도 좀 아셨으면 좋겠고, 추후에 여러분들이 조사를 하시다 보면 많은 내용들이 나오니까 그걸 반드시 어디 한 군데에 적어 놓으시면서 명확하게 인지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은 뭐냐면은 신한에서도 역시 아까 써니뱅크와 같은 이런 모바일 금융 채널의 플랫폼을 굉장히 많이 만들고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신한펀이다. 이것도 역시 신한은행에 지금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저한테 연락이 와서 직원당 250개를 채워라. 그래서 좀 가입 좀 해달라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은행에서 한 직원당 250개 어플리케이션의 사원번호를 기입해라라는 할당량이 주어질 정도로 굉장히 지금 밀고 있는 플랫폼 중에 하나인데, 뭐냐면은 광고 카피를 보시면 바로 아실 것 같아요. 신한에선 포인트도 자산이다. 신한금융지주에서 운영하고 있는 모든 그룹 차원에서의 여러분들이 포인트가 쌓인다면은 제휴된 업체에서 다양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단편적으로 통신사에서 요금을 할인한다든지, 그래서 그러한 포인트를 통합적으로 관리를 해주는 어플리케이션이고 신한은행에서 현재 적극적으로 밀고 있습니다. 역시나 모델이 정말 마음에 드는 신한펀 앱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보실 때 신한은행 혹은 기타 은행들이 정말 다양하게 모바일 플랫폼 혹은 일반 기타 상품들에서도 정말 다양하게 제휴를 맺고 있구나. 정말 비즈니스 모델을 과거와는 달리 정말 다양하게 구축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좀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제가 담은 거는 뭐냐면은 베트남, 인도네시아어라고 담아놨는데, 여러분들이 신한은행 채용 사이트에 가보시면은 학교 기입 혹은 이제 간략한 인적 사항들만 기입하게 되어 있고, 그 가장 하단부에 보시면은 언어를 선택해라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기타의 중국어, 영어, 일본어를 제외한 베트남어, 인도네시아어를
전공한 사람에 한해서만 작성을 해라. 그래서 따라서 해당 언어의 전공 여부를 물어보고 있고, 그리고 해당 언어의 사용 국가 체류 기간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기타의 뭐 스펙 단위에 속하는 뭐 토익이라든가 이러한 형태는 물어보지 않으면서 이런 거는 왜 물어보냐? 신한은행이 진출을 하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이러한 인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를 좀 동일선상으로 가져가셔야 될 게, 예를 들어서 은행권은 지금 부동산 임대사업에도 진출하고 있다. 따라서 부동산 학과를 나온 학생들을 선호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쪽 사업의 비즈니스 모델로 가지고 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현재도 신한은행이 베트남이라든가 뭐 다양한 글로벌 채널에 지금 진출을 했는데 그 중에서 베트남어와 인도네시아어, 특히 전공자를 굉장히 선호한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은행에 접근하실 때 마냥 그냥 그냥 소매 채널에 저는 영업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 3종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는 형태로 접근하실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어 기업금융을 지원하겠다, 혹은 소매금융을 지원하겠다, 아니면 전략적으로 부동산 임대사업에 나는 좀 관심이 있어서 은행권에 지원을 한다, 혹은 이쪽 채널에서 이쪽 언어에 나는 전공을 했다, 혹은 전공은 하지 않더라도 굉장한 관심을 갖고 있고 체류 기간을 지니고 있다 라면은 여러분들의 지원하는 방향 형태가 다양하게 달라져야 됩니다. 물론 이공계 분들도 빅데이터라든가 보안 뭐 이러한 시스템 단위로 이러한 단위로 여러분들의 지원 방향이 좀 달라져야겠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좀 확인을 해라. 자기소개서만으로 평가를 한다곤 하지만 여러분들의 전공이 특히나 중요하다라는 걸 좀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따라서 베트남, 인도네시아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고 있고, 좀 더 추가적으로 보면은, 자, 그냥 간략하게 사진만 가져왔는데 신한은행이 인도네시아에 진출했을 때 협약을 체결하는 사진입니다. 인도네시아에 현재,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일본, 뭐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이런 식으로 전략적으로 여러분이 접근을 하시겠다면은 신한은행이 각각의 국가의 그 채널에서 어떠한 형태로 차별화를 두면서 접근하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신한은행은 현재 신한은행이 일본에 진출한 지가 굉장히 오래됐고, 그리고 현재 일본에서 안정권에 들어갔기 때문에 일본 은행 자체에서의 일본 국가 자체에서 굉장히 소매금융, 즉 그 소비자 금융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적극적으로 영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현재 들어간 지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해당 국가에 진출한 기업들을 대상이라든지 혹은 그 나라의 기업 단위로서 접근을 하는, 예를 들어 그러니까 기업 금융 쪽에 초점을 좀 맞추고 있다라는 형태로 좀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따라서 일본은 어떠한 것에 치중을 하고 있고 인도네시아는 어떠한 전략을 펼치고 있는지 이런 거를 비교하시면서 접근을 하셔야지, 만약 나는 일본어를 전공했습니다, 혹은 인도네시아어를 전공했습니다, 뭐 해당 국가에서 몇 년 동안 살았습니다, 이러한 형태로 접근을 하시는 건 조금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신한은행은 인도네시아에 들어갈 때 현재 인도네시아에 있는 그 은행을 인수하면서 그 인수함과 동시에 기업금융 쪽에 초점을 맞추겠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있고, 두 번째로는 현재 우리나라 사진인데 써니 마이카 대출이라는 제가 광고를 가져왔는데, 이게 뭐냐면은 베트남에서 현재 신한은행이 모바일 플랫폼 채널로 마이카 대출을 금융권 최초로 진출을 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베트남에서는 기업금융도 아니라 혹은 뭐 개인금융 초점이 아니라 베트남에서 신한은행은 모바일 플랫폼을 가지고 정말 다양하게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구나, 그리고 그 모바일 플랫폼 자체가 베트남에서 굉장히 성과를 거두고 있구나, 이러한 단위들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서 지원을 하실 때 녹여내신다면은 좋은 성과가 있을 거라고 자신합니다. 자, 그래서 다음을 좀 한번 보시면은 제가 준비한 세 번째 키워드인데, IT랑 이공계를 우대한다. 여러분들 인문계 학생들은 인문계에서 가장 좋은 회사가 은행인 줄 알았는데 왜 이제 IT랑 이공계까지 은행까지 들어와서 내 일자리를 뺐느냐라는 학생들 굉장히 많은 거 저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국민은행이라든가 우리은행에서 이런 거 관련돼서 좀 자세하게 말씀드렸는데, 이번에도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여기 보이시죠? 기술금융 우수 영업점.
자, 이거를 왜 가져왔냐면 국가에서 은행별로 기술금융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기술금융에 대해서 이 은행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지원을 하는지에 대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은행에서는 기술금융에 대해서 예를 들어 기술금융을 지원하는데 자체 신용평가라든가 자체 기술평가하는 인력들이 필요로 합니다. 뭐 단편적으로 생물학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중소기업에 투자를 하거나 지원을 해주고자 하는데 그 기술력을 평가할 수 있는 자체 인력이 없으면은 그 회사에 대해서 평가를 해줄 수가 없죠. 따라서 이러한 측면에서 이공계 학생들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술금융에 대한 평가가 국가적 차원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기술금융에 대한 인력을 채용을 해야 하고 그리고 이 부분에 성과를 거두어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이공계 우대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이런 거를 좀 받아들여주셨으면 좋겠고, 자, 제가 추가적으로 이어서 정보를 가져왔는데 은행권 기술금융 평가 결과다. 그 중에 하나가 일반은행 중에서는 1위가 신한은행, 2위가 하나은행을 기술금융의 우수은행으로 선정이 되었다. 이만큼 신한은행은 기술금융 쪽에 굉장히 성장 동력을 잡고 있고 평가 단위에서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구나. 따라서 이공계 학생들, 뭐 기타의 은행들도 마찬가지지만 이공계 학생들에 대한 우대를 할 것이다. 근데 여러분들에게 하나의 희망을 말씀드리면은 사실상 이공계 학생들을 우대한다는 조건이 인문계 학생들을 배제한다는 건 절대 아니에요. 은행 단위는 정말 제너럴리스트를 선호를 하기 때문에 네트워크 형성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따라서 일반적으로 영업을 이제 고객과 마주하는 현장에서 고객에게 특화된 정보를 제시를 하고 그리고 영업을 잘할 수 있는 일반적인 인문계 학생들도 굉장히 많이 뽑고 그리고 다양한 전공을 정말 뽑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는 이공계가 아니니까 우대 조건에 들어가지 않는 거 아니야? 라는 형태로 접근하지 마시고 그리고 사실상 이공계 분들의 일자리가 그렇게 크지는 않다. 전문 인력을 뽑고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은행에 입사했을 경우에 똑같이 여러분들과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전문 인력 단위를 많이 채용은 하지 않는다. 따라서 걱정하지 마시고 조금 전략적으로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 조금 이공계 쪽으로 관련되게 말씀을 드리는데 신한은행이 왜냐면은 DI센터라든가 써니뱅크 이러한 사업부를 현재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하죠. 디지털 금융 단위로서 원래 굉장히 큰 조직 형태를 구성을 하고 있다가 DI센터, 써니뱅크라는 이러한 형태로 그 부서 단위를 쪼갰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명심하셔야 될 부분이 현재 기업들의 트렌드 자체가 변화하는 시장에 맞춰서 조직을 조금 세분화시키는 형태가 있거든요. 따라서 은행에서도 마찬가지로 DI센터는 뭐냐면은 디지털 관련된 모바일 플랫폼을 담당하고 또 마찬가지로 써니뱅크의 가장 전략적인 목표는 행원이 필요 없는 점포를 만드는 그런 모바일 플랫폼 자체로 운영하는 부서 중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원래 과거에는 동일한 디지털 금융 쪽에 속해 있었던 부서라면 이렇게 벤처 형태로 쪼개져서 나오면서 정말 적극적으로 예를 들어 여기 나와 있는 블록체인이라든가 여러분들 아시는 로봇 어드바이저 이러한 형태를 전략적으로 추진하겠다라는 형태로 조직 단위를 세분화하고 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좀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신한은행에서 계속 이공계적인 측면을 좀 강조드리고 있어요. 신한은행에서 신한 퓨처스 랩이라는 어떤 프로그램 자체를 만들었는데 이게 뭐냐면은 신한은행이 현재 핀테크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앞으로 성장 동력 중에 하나가 IT 기술이고 그리고 모바일 플랫폼 그리고 핀테크를 빼놓고는 은행이 발전할 수 있는 모델을 생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신한은행에서는 특히나 굉장히 핀테크에 대해서 관심을 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공계가 아니더라도 접근하실 때 핀테크에 대한 전문성 혹은 많은 지식, 많은 정보를 찾아봤다라는 내용을 어필을 하셔야만 관심도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한은행은 신한 퓨처스랩이라는 적혀 있는 대로 핀테크 협업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핀테크에 관련된 회사들과 협업 단위를 하고 있는 거죠. 핀테크 회사에다가
투자를 지원해 준다든지 혹은 뭐 금융 솔루션 같은 것을 제공을 하고 그리고 동시에 같이 그런 핀테크 회사들과 어떤 IT 기술력을 만들어서 앞으로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 잡겠다. 따라서 협업하는 회사들이 이러한 형태로 있고 뭐 내용 중엔 자산관리, 지급결제, 생체인증, 지급결제라든가 자산관리 이런 거는 은행이 반드시 해야 될 업무 중에 하나인데 그것 역시 IT 기술을 통해서 정보화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을 핀테크로 담아내겠다. 뭐 일련의 예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신한은행이 아니라 뭐 신한은행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은행에서는 위비톡을 통해서 신용장까지 혹은 지급결제, 지급보증까지 모든 형태를 다 담당하겠다라는 내용을 발표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은행의 업무는 점점 고도화되면서 IT 기술이 접목되고 있구나. 그 중에 하나가 신한은행은 핀테크 산업에 굉장히 강조하고 있구나라는 걸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보시면은 여러분들 아시는 신한은행의 채용 프로세스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채용 공고가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 강의와 자기소개서 강의를 함께 보시면서 반드시 지원을 하시고 추석 때 놀지만 마시고 좀 여러 번 작성을 해보시길 바랄게요. 시간 많으니까. 자, 채용 프로세스는 여러분들 아시는 바와 같이 서류 전형, 1차 면접. 근데 1차 면접이 있고 나서 채용 검진이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되는 게 물론 채용 검진에서 떨어지는 학생들은 거의 없는데 최종 합격을 하고 나서 저도 확인을 했는데 채용 검진에서 불합격되는 학생들이 있었어요. 고맙게도 근데 신한은행은 채용 검진을 2차 면접 전에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1차 면접, 2차 면접을 진행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채용 사이트에 가서 꼭 확인하셔야 될 게 우대사항은 IT, 뭐 방금 말씀드린 이공계 단위가 있는데 은행에 여러분들이 조금 확인하셔야 될 부분이 은행에서도 직무 단위로 나누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적혀 있는 개인금융이라든지 기업금융, 금융공학, IB, PB, 핀테크 이러한 단위로 직무 단위를 좀 세분화시키기 때문에 물론 입행을 하면은 동일하게 영업점에서 근무를 하겠지만 그 이후에 여러분들이 전략적으로 경력개발 커리어를 작성을 하실 때 이러한 직무 단위를 좀 명심하셔서 지원을 하실 때 전략적으로 지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신한은행 채용 분석은 여기까지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신한은행뿐만 아니라 국민우리은행, 다른 기타의 은행의 채용 분석과 자기소개서 영상을 좀 확인하시면서 나는 다른 은행에 비해서 신한은행은 어떠한 전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은행은 어떻게 전략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겠다라는 사항을 좀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 이후에 있을 자기소개서 편에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